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오게 됐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7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K는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개표 결과 박 당선인은 51.6%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첫 과반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는 3.6%포인트, 100만 표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 당선인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에 앞섰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50대 이상의 득표율에서 문 후보를 크게 앞선 것도 박 당선인의 승인으로 꼽힙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 반쯤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되자 새누리 당사를 찾아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거였고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은 첫 여성 대통령, 또 첫 부녀 대통령, 이런 진귀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과반 득표로 국정 운영과 대통합 추진에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전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여성이 올라서는 새로운 시대를 맡겨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우는 리더십은 어머니와 같은 모성의 리더십.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어머니의 마음으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율도 성공했습니다.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한 데다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박 당선인이 내세웠던 국민 대통합이라는 구호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유례없는 양강구도로 치러진 선거로 인해 보수와 진보로 흩어진 민심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어 2대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기록도 남게 됩니다. KBS 뉴스 전진입니다. 이 박근혜 당선인은 어젯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에게 처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생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현정 기자입니다. 영화의 맹추위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을 향한 박 당선인의 첫 소감은 이번 선거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는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큰 사고가 나 자신을 돕던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가장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와 믿음을 보내준 국민들을 만나 행복했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제 주먹만한 이 알밤 들고 와가지고 제 손에다 쥐어주신다든지 또 막 격려하고 응원하시던 그런 모습들, 그런 분들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박 당선인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선거 기간 중 내건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란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끝으로 국민들이 보내준 신뢰를 마음에 새기면서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말로 첫 대국민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소연정입니다. 이 박근혜 대세론으로 시작됐던 18대 대선 레이스 이변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박현 기자가 대선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대선 전초전인 지난 4.11 총선. 백석도 힘들다던 총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진두지휘하면서 과반을 달성해냈습니다. 이어 지난 7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꾸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세론 앞에서 경선은 무의미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역대 최다인 84%를 득표했습니다. 대세론에 유일하게 제동을 건 후보는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의 지지도는 박근혜 당선인과 호각지세였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지지율은 정체 국면을 맞기도 했지만 뚜렷한 하향세 없이 고정 지지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선거 초반 열세를 면하지 못하던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 선언과 막판 지원 활동에 힘입어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 12일에 마지막으로 실시됐던 KBS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인의 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박 후보의 우세가 역전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추월해서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제3의 후보 없는 팽팽한 양강 대결. 투표율이 75%를 넘으면서 야당에게 유리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결국 이변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네, 첫 여성 대통령 시대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들을 통해 전망해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집권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이른바 완전 국민 경선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공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정수 조정을 통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 특별감찰관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도 내놨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기업 개혁을 위해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겠지만 출자 총액 제한제 부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시급한 대상부터 챙기자는 선별적 복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암과 심장병, 중풍과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치료비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늘리고 학자금은 사실상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아예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 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되 시기를 못 박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군복무 기간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인수위를 중심으로 중요 역할을 담당할 캠프 핵심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그 면면을 임승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의 오랜 갈등을 끝내고 돌아온 친박계의 좌장 김무성 전 의원. 박 당선인 대선 캠프인 국민행복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이번 대선전을 이끌었습니다. 친박계 4선 의원인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 그리고 두 번이나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권영세 종합상황실장도 당과 캠프의 탄탄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학재 비서실장, 그리고 선거 때마다 박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당선인의 눈과 입이 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 사령탑으로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가장 먼저 손에 꼽힙니다. 경제 민주화 공약을 진두지휘하면서 다소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당선인을 끝까지 지원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확신에는 좀 변함이 없음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바입니다. 정치쇄신 특별위원회를 책임진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김광두 힘찬 경제추진단장과 안종범 정책 메시지 단장 등도 박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의 핵심 인사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함께하다 이번 대선 유세 일정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이춘상 보좌관과 김우동 팀장 등 당선인 뒤엔 수많은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현직 대통령 못지않은 밀착 경호가 시작되는데요. 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예우는 어떤지 알아봅니다. 윤영란 기자입니다. 새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 취임 전까지 2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대선 후보 때와 비교해 당장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질 부분은 국가 원수급의 경호입니다.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온 전담 경호대가 밀착 경호하고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도 지원받게 됩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해외 순방에 나설 경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대 외 경찰의 자택 경호도 시작됩니다. 숙소는 사저에 머물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마다 취임식까지 사저나 안가 중 한 곳을 이용하거나 두 곳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도 있어서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결정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함께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합니다. 차량 이용 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이나 유무선의 국가지휘통신망 등 교통통신 등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 월급은 없습니다.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이제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점을 바라고 있을까요? KBS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가까운데 너무 슈퍼 이런 백화점들 많아서 재래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안 되고.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까지 경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요번에 한번 잘 경기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좀 아이를 편안히 맡기고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사내 보육시설을 좀 증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병비가 제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간병비 지원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저는 저희들과 제 친구들이 학교에 갈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반값 등록금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해서 올바른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우대받는 그런 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고향은 황해도 수안군 뱀입니다. 근데 남북 통일 돼가지고 고향 땅은 밟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에 있는데도 행복해야 되는 거는 어렵은데 대통령께는 꼭 무당에 있는 말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 마음들이 지금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전부 편안해질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모두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5년간 여야 정당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 승부까지 왔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보수 정권 탈환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 초기, 진보 진영 반격의 신호탄은 광우병 촛불 시위였습니다. 야당은 그 이후 정부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과 행정수도 이전 등 대형 이슈를 놓고 정부와 철저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인사와 감세 정책 등의 파상 공세를 퍼부으며 현 정권을 민생 파탄, 비리 무능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을 과거 집권 때 약속도 뒤집어버리는 무책임한 발목 잡기 세력, 나라 안보를 맡길 수 없는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수 진보 간의 진검승부는 올해 대선 국면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선 전초전인 4월 총선을 전후해선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더니 보수 진보 진영 후보가 확정된 뒤엔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대선전이 가열되면서 여야는 서로 실패한 친노 세력의 부활, 이명박 정부와의 공동 책임론을 거론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교체는 실패한 참여정부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으로 지난 5년의 정치를 함께 끌어왔습니다. 1년의 총력전 속에 양측 지지층이 총결집하다시피 한 이번 선거에서 결국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네, 새해 경제도 참 어려움이 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경제계는 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대통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경제계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무엇보다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박 당선인이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공론을 아우르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데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만큼 경제민주화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야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이 통합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네,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들마다 이 박근혜 당선인 소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독재자의 딸, 한국 첫 여성 대통령. 주요 외신들이 한국 대선 결과를 보도하는 열쇠말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미국 방송 CNN은 독재자의 딸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오르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 사회 내부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So really it's been quite difficult for Park Geun-hye to emerge from the shadows of her father. She also back in September apologized. 영국 BBC 방송도 박근혜 당선인이 한국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다면서 간발의 차로 당선된 만큼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erms of people who see her legacy, her past as an obstacle to her being a modern democratic president, I think she's going to have to work quite hard. 로이터 통신은 보수주의자들이 박 후보의 당선으로 박 전 대통령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신화통신은 박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보수 정권이 5년 동안 연장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네, 애써 이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던 재외 국민들도 개표 상황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새 대통령이 통합을 이루고 재외 국민들을 더 포용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박영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부 시각으로 오늘 새벽 80%에 육박하는 투표를 과시했던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은 지지 정당 따라 두 곳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KBS의 출구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분위기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고령인 제1동포 1세들은 민단 사무실에서 국민의 선택을 지켜봤습니다. KBS 위성 채널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식당에 모여들어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재외 국민투표엔 16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사는 곳은 제각각 다르지만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만큼은 컸습니다.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경제 발전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시고 또 우리 교민들에게는
한국 시민권을 다시 딸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라도 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분을 위주로 해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유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과 이중 국적 허용 범위 확대 등 피부에 와닿는 교민 지원 방안도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세대 간 이념 간 갈등과 대결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네, 이번 대선 투표율 75.8%입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요. 87년 대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대선 투표율이 처음 반등한 겁니다. 최형원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투표소 바깥으로 100m 가까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투표소로 들어서는데 걸리는 시간만 길게는 30분. 영하의 매서운 추위도 투표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이 정도 추위는 충분히 각오할 만큼, 감내할 만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대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5.8%. 4,050만 유권자 가운데 3,072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5년 전 17대 대선 당시보다 12.8%포인트 높고 10년 전 16대 대선 때보다도 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투표율도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초박빙 승부 속에 선거 열기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로 꼽힙니다. 자신의 한 표가 지지 후보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대선이 세대별도 양극화돼 있지만 또 보수 대 진보, 이념 양극화가 워낙 심화된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강세 지역인 대구와 광주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지역은 각각 지난 대선에 비해 12.9%포인트, 1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승부처이자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과 경남, 대전의 투표율도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이 밖에 인터넷과 SNS를 통한 투표 동료 활동이 활발했던 것도 투표율 제고에 기여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대통령에 따라서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박근혜 당선인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1952년 2월 2일 대구에서 박정희 육군 중령과 교사 출신인 유경수의 첫 딸로 태어났다. 박근혜는 초등학생 시절 개구쟁이였다고 자서전에서 밝혔다. 당시 모래주머니 놀이, 고무줄 놀이, 공기놀이, 세 종목을 두루 잘하면 동네 골목대장으로 등극할 수 있었는데 나는 골목대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박근혜는 서울 원효로에 있는 성심 여자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친구들은 대통령의 딸 같지 않았다고 말한다. 공부 잘했죠. 공부 잘하고 노력했고 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또 자기가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갑작스러운 서거를 맞아 급히 귀국한다. 어머니를 잃은 큰 슬픔은 박근혜에게 시련의 시작이었다. 박근혜는 유학을 중단한 채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다. 1979년 10월 박근혜에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이 또 찾아왔다.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의 서거는 박근혜에게 참담한 고통이었다.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신당동으로 돌아간 박근혜는 1980년대에는 영남대와 유경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1989년엔 박정희 대통령 서거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추도식을 열기도 했다. 90년대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박근혜는 각지를 여행하고 글을 쓰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 삶을 다시 일으킬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박근혜는 1998년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 여러분과 힘써서 이루신 공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맞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열과 성을 다 하겠다는 말씀. 2004년에는 불법 대선 자금 문제로 큰 위기에 놓여있던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당을 살려냈다. 2년 뒤 지방선거 유세 중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또 2008년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는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던 박근혜는 박기태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 다시 나섰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근혜는 당명과 당원 등 모든 것을 바꾸며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19대 총선에서 과반인 152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직의 재도전을 선언한 박근혜는 후보 경선에서 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선 후보가 됐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11월 27일) 대전역에서 첫 공식 유세를 시작으로 박근혜는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 현대사 속에서의 파란과 굴절을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굴절을 딛고 일어나는, 그리고 21세기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도 역시 우리한테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필요했다. 그게 국민의 선택 아니었던가. 1979년 청와대를 떠난 지 33년 만에, 그리고 1997년 정치에 입문한 지 15년 만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박근혜.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 대통합을 역설한 박근혜. 국민은 그 약속이 실현되길 고대하고 있다. 에서 나왔어요. 네, 빨간색 목도리를 그대로 메고 나온 모습이고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있는 곳까지 직접 걸어가는 것 같은데요. 일부러 차를 멀리 대놓은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지자들 수백 명, 지금 여기서 보기에도 수백 명은 돼 보이는데요. 수백 명 보이는데요. 네, 박근혜를 연호하면서 박 후보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곧바로 이제 차에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 후보는 차에 타서 곧바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로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새누리당에 와서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또 간단한 인사말을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차에 타려다가 다시 지지자들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후보 만면에 웃음을 짓고 네. 차량 나온 지지자들과 지금 인사를 나누면서 차량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을 타고 여의도 새누리 당사로 가서 이제 당원들 격려하고 또 메시지를 아마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박근혜 후보 자택 앞에 지금 국내외 취재진 또 많은 지지자들, 시민들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날씨가 참 추워 보이는데요. 네. 이 개표 시작됐을 때 좀 한적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한 4시간 40분 정도 흘렀거든요. 골목을 꽉 메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네. 네, 서로 지금 인터뷰를 하려는 건가요? 뭐 옥신각신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잠시 볼까요? 저기 차량이 보이고 아마 차량을 타고 곧바로 이동하는 것 같죠? 이주승 기자? 네, 지금 차량에 좀 화면으로 보기엔 차량에 아직 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아직 타지는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의 질문들이 이어졌을 텐데 아마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차량이 지금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차를 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움직이면서 여의도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박근혜 후보 지금 차량에 타서 여의도 새누리 당사로 지금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현장에는 기자들, 여러 언론사에서 나온 내외신 기자들이 모여 있고요. 또 지지자들이 같이 환호성을 올리면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 확실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네, 저 골목 끝까지 지지자들이 가득 차 있군요. 네. 지금 워낙 골목이 네, 좁은 데다가 사람들이 차를 많아서 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맞네요. 네. 아마도 이 골목 끝에 지지자들을 모두 만나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서서히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박근혜 후보가 지나갈 때마다 이 근처에 있는 지지자들이 크게 환호를 지르면서 또 박수를 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네, 현장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아주 복잡하지만 또 기쁨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네, 축제 현장이죠. 당사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자들의 파묻혀서 저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도 떨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 걸음을 떼기 힘들 정도로 지금. 네, 예, 상대적으로 최고가 왜소한 박근혜 후보가 보이지 않네요. 네, 박근혜 후보는 저 자리에서 이제 곧바로 새누리당으로 이동을 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곧바로 광화문으로 향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네, 광화문에 가서는 방송사들과 함께 공동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동 인터뷰에서는 아무래도 대통합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박근혜 후보 유세 기간 동안 계속 강조했던 것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강조했던 것이 100%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대통합을 이루겠다라는 뜻이었을 텐데요. 이번 선거가 특히 보수와 진보가 극명히 갈려서 단일 후보를 내면서 소위 진검승부를 벌일 만큼 치열한 상황이었었는데요. 대통합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포함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이제 차량에 탑승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데요. 네, 차량에 탑승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인파가 많아서 차가 곧바로 움직이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에 찍힌 거로 봐서는 차량에 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곧 삼성동 자택을 떠나서 여의도 새누리당사로 이동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 차량이 여의도로 이동하는 과정을 저희 MBC, LTE 중계차 팀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중계방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들이 서서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봐서는 곧 여의도로 또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앞에 에스코트를 할 경찰차가 나가고 있긴 한데요. 막상 정작 박근혜 후보가 탄 차량은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골목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자택에서 큰 데까지 빠져나가는 골목이.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서서히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인사 나누고 차 안에서도 계속 좀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 길이가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박근혜 후보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 하니까 더 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금 박근혜 후보의 삼성동 자택에서 지금 자택을 떠나서 여의도로 이동하기 전에 지금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박근혜 후보 차량 앞에 지금 그 경호 차량들이 보이고요. 네, 당초 예상하기로는 박근혜 후보가 10시 반쯤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보다는 시간이 훨씬 늦어진 것은 아무래도 광화문에 이동해서 발표할 대국민 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손 흔들면서 이렇게 환호해주는 시민들, 아마 박근혜 후보 지금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차량들이 서서히 골목 끝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전국 개표율 한번 보면요. 74.4% 정도 개표가 돼 있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후보가 51.5%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득표율로 보면 한 3%, 표차는 한 78만 표. 계속 지금 77, 8만 표 차이 이 표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량들이 이제 거의 다 골목을 서서히 이제 빠져나가지 않을까 지금 보이는데요. 네, 현장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꽹과리 소리도 들리고요. 네. 저 골목은 전혀 추울 것 같지 않네요. 열기가 저렇게 사람이 느껴지죠. 많은데요. 지지자들이 태극기, 여러 가지 것들을 들고 나와서 박근혜 후보를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의도 당사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릴 거로 보이는데요. 이제 여의도 당사로 이동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관계자들 이제 격려도 하고 또 환영 나온 시민들한테 또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곧바로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광화문에 있는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방송 3사 스튜디오에서 방송 3사의 공동 아마 기자회견을 할 거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차량들이 서서히 골목을 빠져나가서 인파들을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파들도 이제 빠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곧바로 여의도 새누리 당사로 이동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드디어 대통령 선거 확실히 뜨면서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의 길에 가까이 갔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는 2004년에 당시 한나라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또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커터칼 테러를 당하면서도 당의 전황을 걱정했을 정도로 선거를 이끌어서 선거의 여왕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역시 당의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선거의 승리로 이끌었었고요. 이번에는 곧바로 당의 승리가 아니라 곧바로 처음으로 자신의 선거에서 승리해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길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네, 서서히 자동차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직 속도를 내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죠. 양효걸 기자가 여성 대통령 탄생의 역사성 그리고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여성으로 평가받는 고 박순천 여사.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5선을 기록하며 민주당 총재와 민중당 최고위원, 신민당 고문 등을 역임했습니다. 독재 권력과 맞서며 선 굵은 정치로 우리 정치사에 깊은 인상을 남긴 그녀였지만 대권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이후 여성 국회의원, 여성 총리, 여성 정당 대표 등이 정치권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유력 정당의 대권 주자가 되진 못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첫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이자 첫 여성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가장 공을 들여 강조한 것도 바로 여성 후보로서의 강점이었습니다. 지지층 확장의 한계와 보수층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여성 리더로서의 장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의 위기를 2번이나 극복한 자신의 정치 역정을 상기시키며 지금이야말로 어머니 같은 희생과 강한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거리 유세에서는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보다 어머니 고 유경수 여사와의 기억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여성 리더십의 부드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여성 대통령 탄생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이자 정치 쇄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정부패와 권력 다툼 등 정치권의 구태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성을 정부 요직에 중용하겠다며
보육정책 등 여성정책을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로 첫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켰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역을들이 국가를 이끌었거나 지금도 지도자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요? 양윤경 기자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들의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여성 지도자를 얘기할 때 누구나 처음 떠올리는 인물 마가렛 태처. 단호한 의지와 타협 없는 추진력을 가진 이 철의 여인은 자수성가로 시장까지 된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34살 정치를 시작한 이후 주택장관, 교육장관, 최초 여성 당대표 등 화려한 이력을 써내려간 태처는 마침내 1979년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에 오릅니다. 당시 높은 실업률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영국 경제를 위해 태처는 혹독한 긴축재정과 민영화 등 강경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타협 대신 파병이라는 결단을 내려 외교적으로도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재확인한 태처는 3기를 연임하는 최장기 집권 후 정계를 은퇴합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의 마가렛 태처로 불립니다. 정치 감각과 수완이 뛰어나고 배포가 크다는 평을 받는 메르켈은 특히 그리스 재정 지원 과정에서 조율의 리더십을 발휘해 전 유럽을 덮친 경제 위기 극복을 총지휘하면서 독일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이미 경제면에선 사실상 유럽의 최고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메르켈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꼽은 올해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의 여성 지도자 아웅산 수지는 민주화에 헌신한 삶 자체로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웅산의 딸로 직접 정치 활동을 한 건 7년에 불과하지만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20년 넘게 구금이나 가택연금되면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우뚝 섰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아웅산 수지는 올해 4월 압도적 지지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미얀마의 구심점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양민경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네,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입니다. 개표 93.9% 이뤄진 가운데 51.7%의 득표율. 네. 자,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야말로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격동의 대선 드라마를 돌아봤습니다. 1948년 첫 헌법이 공포된 이후 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12번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그때까지 헌법은 9차례 바뀌었고 대통령 선출은 직선제와 간선제로 오갔다. 대통령 선거 과정은 혼탁과 잡음,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다. 온갖 부정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3.15 정부통령 선거는 4.19와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1972년 유신 개헌에 따른 대통령 간선제는 박정희 정권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고 체육관 선거라는 비난을 샀다. 1987년 6월 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유권자들은 야권의 유력 주자 김영삼과 김대중을 주목했다. 그러나 양김은 단일화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대중은 평화민주당을 창당해 대선에 뛰어들었다. 옛 박정희 정권 측 인사들은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김종필을 후보로 내세웠다. 노태우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1로 3김 구도. 직선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관심은 9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 노태우는 역대 최저 득표율로 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차지했던 게 55%였고
그다음에 노태우 후보는 그때 당시에 36%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민주 세력이 하나가 됐으면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었죠. 1990년 초 3당 합당과 함께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92년 14대 대선은 여대 야소 구도 속에 펼쳐졌다. 호남을 제외한 그야말로 이제 영남, 충청권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거대 정당이 만들어졌고. 집권 민자당은 김영삼을, 제1야당 민주당은 김대중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현대 정주영 회장까지 뛰어들었다. 개표 결과 문민정부의 첫 대통령은 김영삼이었다. 61년 이후에 처음으로 약 30년 만에 최초의 제대로 된 민간 정부가 출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선거 다음 날 김대중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저에 대한 모든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조용한 시민생활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국으로 떠났다가 6개월 만에 귀국한 김대중은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95년 김대중은 정계 복귀를 선언했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97년 11월 15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김대중은 충청권 맹주 김종필과 손을 잡았다. 이른바 DJP 연대였다. 그 DJP 연합은 정책 연합이 아니라 세력 연합이거든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지역 갈등이 심했을 때 지역 연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집권 신한국당은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경선 결과에 굴복해 탈당했던 이인재는 국민신당을 창당하고 독자 출마했다. 개표 결과 이회창은 동부 지역을, 김대중은 서부 지역을 석권했다. 1.6%포인트, 39만 표차, 김대중의 승리였다.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큰 디딤돌을 놓게 됐다. (16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노무현 돌풍이 불었다. 노무현은 이인재 대세론을 잠재우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참패하면서 노무현 후보 교체론이 제기됐다. 97년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으로 주춤거렸다. 그 사이 월드컵 열기를 등에 업고 정몽준이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후보 등록 직전 노무현과 정몽준은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그런데 투표율을 불과 1시간 반 남겨두고 정몽준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선거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개표 초반 이회창이 앞서 나갔다. 하지만 서울 지역 개표 결과가 나오면서 노무현의 추격전이 시작됐다. 개표 시작 2시간여 노무현은 역전에 성공했다. 57만 표, 2.3%포인트 차였다. 온 국민 모두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노무현 정권 심폐문 속에 치러진 17대 대선은 사실상 한나라당 경선이 본선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양파처럼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후보. 이명박, 박근혜 두 경선 후보 간의 불꽃 튀는 접전. 당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 뒤졌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에 역전했다. 1.5%포인트의 간발의 격차.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반면 대통합 민주신당의 경선은 동원투표 논란과 낮은 투표율로 진통의 연속이었다.
정동영은 손학규와 이해찬 후보를 따돌리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선거 40여일 전 이회창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선거 구도엔 큰 영향이 없었다. 이명박 후보 관련 각종 의혹도 노무현 정권 심판론과 경제 살리기라는 이명박 대세론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여권이 막판까지 기대했던 이른바 범여권 단일화도 실패했다. 투표율은 역대 대선 사상 가장 낮은 63%를 기록했다. 이명박은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가장 큰 표차로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시종일관 한편의 흥미진진한 정치 드라마를 보여줬던 대한민국의 대선 레이스.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쫓고 쫓기는 박빙의 승부 끝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될 텐데요. 어떤 절차로 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지 장미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권 인수인계 작업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공식 회동으로 시작됩니다. 당선자가 확정된 지 통상 2, 3일 이내에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을 마치고 나면 2주일 안에 향후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그려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족합니다. 지난 14대 문민정부 때 처음 등장한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철학과 핵심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만큼 향후 5년의 임기보다도 더 크다는 말로 그 중요성이 역설됩니다. 법에 따라 24명 안팎의 인수위원이 임명되지만 실무, 자문위원을 합치면 모두 200여 명이 선정되는데 새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92년 김영삼 당선자는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둔 국회의원들로 구성하는가 하면 2007년 이명박 당선자는 전문가 위주의 인수위를 짜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2달 안팎의 기간 동안 주요 부처로부터 현직 대통령과 동일하게 업무 보고를 받고 부처 조정,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통해 새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해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자는 사실상 오늘 이 시각부터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바로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게 됩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단 경호부터 달라집니다. 당선자는 청와대 경호팀의 경호를 받게 되며 당선자의 밀착 경호뿐 아니라 직계 가족도 경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방탄 리무진이 제공되며 자택과 집무실이 있는 정당 당사에도 경찰이 국가원수급 경호 경비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를 지명한 뒤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 부처별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는데 인수위는 내년 2월 임기가 시작된 뒤로부터 30일까지 존속이 가능합니다. 당선자는 부처 장관의 현안 보고를 받으며 예비 대통령 후보의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무회의 등 정부 공식회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협의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우방국 등 해외 방문 시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 있고 방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전국 개표가 95.5% 진행 중입니다.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박근혜 후보.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오게 됐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7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K는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개표 결과 박 당선인은 51.6%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첫 과반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는 3.6%포인트, 100만 표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 당선인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에 앞섰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50대 이상의 득표율에서 문 후보를 크게 앞선 것도 박 당선인의 승인으로 꼽힙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 반쯤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되자 새누리 당사를 찾아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거였고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은 첫 여성 대통령, 또 첫 부녀 대통령, 이런 진귀한 기록들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과반 득표로 국정 운영과 대통합 추진에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전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여성이 올라서는 새로운 시대를 맡게 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우는 리더십은 어머니와 같은 모성의 리더십.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어머니의 마음으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도 성공했습니다.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한 데다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박 당선인이 내세웠던 국민 대통합이라는 구호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유례없는 양강구도로 치러진 선거로 인해 보수와 진보로 흩어진 민심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어 2대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기록도 남게 됩니다. KBS 뉴스 전진입니다. 네, 박빙 승부가 될 거라는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개표 시작부터 박근혜 당선인은 과반 득표율을 유지했고 당락의 윤곽도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어젯밤 개표 상황을 우한울 기자가 정리합니다. 오차범인의 경합이라는 출구조사 결과에 이어 시작된 예측 프로의 레이스. 개표 초반부터 박근혜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갔습니다. 8시쯤 서울 지역 개표 결과가 합산될 즈음엔 문재인 후보가 뒤따라가면 박근혜 후보가 다시 따돌리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현재 12곳에서 박근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하지만 개표율이 25%를 넘어서면서 박근혜 후보는 리드를 잡았습니다. 승부처였던 경기, 충청권에서 앞서며 득표차는 50만 표 이상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밤 9시 2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당선 확실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예상 득표율이 51.7%. 당초 초박빙 접전을 펼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시종일관 득표율 50% 이상으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대통령! 최종 득표율은 51.6%, 문재인 후보보다 100만 표 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득표율 격차는 3.6%포인트로 지난 15대, 16대 대선보다 컸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과반수 투표자의 선택을 받은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이 보수층의 대결집, 또 5, 60대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박근혜 당선인의 과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승인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치열했던 세 대결은 보수층의 대결집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의 투표율은 79.7%로 지난 17대 대선보다 12.9%포인트나 상승했고 경북의 투표율도 78.2%로 지난 대선보다 9.7%포인트 높았습니다. 여기에 중장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도 박 후보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박 후보는 6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60대 이상에서 득표율은 70%를 웃돌았습니다. 약세로 예상됐던 20, 30대에서도 30%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퇴한 안철수 후보의 중도 성향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도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보수와 진보의 1대1 대결에서
막판에 안철수 전 후보 지지층의 중도층의 결집이 마지막 선기를 잡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박 후보가 내건 첫 여성 대통령론도 여성층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중론입니다. KBS 뉴스 안준수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은 어젯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처음 전했습니다. 민생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현정 기자입니다. 영화의 맹추위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을 향한 박 당선인의 첫 소감은 이번 선거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는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큰 사고가 나 자신을 돕던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가장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와 믿음을 보내준 국민들을 만나 행복했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제 주먹만한 이 알밤 들고 와가지고 제 손에다 쥐어주신다든지 또 막 격려하고 응원하시던 그런 모습들, 그런 분들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박 당선인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선거 기간 중 내건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란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끝으로 국민들이 보내준 신뢰를 마음에 새기면서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말로 첫 대국민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에 대한 기대도 함께 밝혔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어젯밤 11시쯤 청와대는 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국민 대통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택이 국민 대통합과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대선이 차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한 국민들과 선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청와대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참모들과 함께 투개표 방송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밤 9시 40분쯤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하고 건강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이달권 정무수석 비서관을 박 당선인에게 보내 축하 메시지와 축하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국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며 정권 인수인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34년 만에 청와대에 다시 입성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딸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박근혜 당선인의 인생 역정을 짚어봅니다. 김가림 기자입니다.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난 박근혜 당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63년 아버지를 따라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대학 졸업 후 프랑스 유학을 떠난 지 반년 만에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숨지고 박 당선인은 22살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습니다. 어려움을 체험하신 만큼 잘 사는 그 농촌,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주 꿈에 사무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까지 총탄을 잃고는 유경재단과 정수장학회를 통한 사회 활동만 하며 30대를 보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이회창 후보 대선 캠프 고문으로 정계에 입문해 이듬해 15대 국회의원 보선에서 이기면서 내리 5선을 달성했습니다. 2004년 이른바 탄핵 역풍 속에서도 천막 당사로 나서는 결단력으로 17대 총선에서 121석을 얻어냈습니다.
2006년 흉기 테러를 당해서도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선거의 여왕이란 별칭까지 생기며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2007년 대선 경선 패배로 정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났지만 지난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나서 4.11 총선까지 예상 밖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직선제 이후 처음 과반 득표를 하면서 최초로 아버지에 이어 대통령에 선출된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출마 선언부터 선거 전까지 박근혜 당선인은 일관되게 민생 그리고 국민 행복을 강조해 왔는데요. 박 당선인의 국정 구상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국민 행복만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이 말 속엔 하루하루가 고달픈 국민의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무엇보다 중산층 복원이 시급하다며 가계부채 해결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았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경제 정의 실현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초중등 학생 학부모에겐 사교육비 경감을, 대학생들에겐 소득 수준별 등록금 지원을, 노인들에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등으로 편안한 노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보육 문제엔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책임 보육 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이 힘든 만큼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것으로 정치적 여정을 마감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 박 당선인이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삼성동 자택 연결해 봅니다. 송영석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떤가요? 네, 박근혜 당선인은 모처럼 숙면을 취하면서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묵은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자택 안에 불은 꺼져 있고 늦은 시간까지 지지자들로 북적였던 주변에도 아직까진 정적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청와대 경호 인력이 배치되고 밤새 경찰 병력이 증강되는 등 자택 주변 경비가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 오전 9시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국민 대통합 의지와 민생정부 수립의 각오를 다질 예정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충원 참배 뒤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당선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선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국정 운영 구상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중앙선관위로부터 대리인을 통해 당선증을 전달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후 당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그동안 애써준 당직자들을 격려하며 첫날 공식 일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당선인 삼성동 자택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에 착수합니다. 내년 2월 25일 취임할 때까지 정권 인수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으면서 법적으로 당선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수위원회 구성에 들어갑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을 넘겨받아서 차기 정권이 공백 없이 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정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인수위원 24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의 기능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당선인도 직접 각 부처 장관에게서 국정 보고를 받는 등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섭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에서 100여 명의 인원과 함께 관련 자료도 제공받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것처럼 어떤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기보다는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인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당선인은 취임 전에도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할 수 있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 종료와 함께 청와대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뒤 내년 2월 25일 새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바로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 방문을 공식 요청할 모양입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명의로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각별히 축하하고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 박 대통령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두 나라는 경제와 안정, 국민관계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네고 박 당선인이 취임 후 빠른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대응과 대중관계 등 한미양국의 현안들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미양국 정부 모두 새로운 집권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만큼 두 정상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북한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여 의지를 밝혀온 터여서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해온 양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중국의 매체들도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 당선 소식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중 우호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정호 특파원입니다. CCTV와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승리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韩国第18届总统选举结束了投票，目前朴槿惠已经宣布赢得大选，成为韩国历史上的首位女总统。 CCTV는 특히 박 당선인의 인생 역정을 집중 조명하며 박 당선인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에서 팽배해 있는 남성 우월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박 당선인의 당선으로 한국이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 서게 됐다며 한중 우호 관계의 진정과 함께 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한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이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아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 공조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양국에서 새 정권이 탄생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일정 부분 풀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며 대북 정책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조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나 독도 문제가 당면 초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오는 26일 취임하는 아베 총리는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 행사로 승격시키기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NHK 등은 한국의 대선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을 톱뉴스로 다루며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박 당선인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오게 됐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7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K는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개표 결과 박 당선인은 51.6%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첫 과반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는 3.6%포인트, 100만 표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 당선인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에 앞섰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50대 이상의 득표율에서 문 후보를 크게 앞선 것도 박 당선인의 승인으로 꼽힙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 반쯤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되자 새누리 당사를 찾아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거였고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은 첫 여성 대통령, 또 첫 부녀 대통령, 이런 진귀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과반 득표로 국정 운영과 대통합 추진에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전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여성이 올라서는 새로운 시대를 맡게 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우는 리더십은 어머니와 같은 모성의 리더십.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어머니의 마음으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도 성공했습니다.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한 데다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박 당선인이 내세웠던 국민 대통합이라는 구호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유례없는 양강구도로 치러진 선거로 인해 보수와 진보로 흩어진 민심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어 2대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기록도 남게 됩니다. KBS 뉴스 전진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젯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에게 처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생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현정 기자입니다. 영화의 맹추위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을 향한 박 당선인의 첫 소감은 이번 선거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는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큰 사고가 나 자신을 돕던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가장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와 믿음을 보내준 국민들을 만나 행복했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제 주먹만한 이 알밤 들고 와가지고 제 손에다 쥐어주신다든지 또 막 격려하고 응원하시던 그런 모습들, 그런 분들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박 당선인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선거 기간 중 내건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란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끝으로 국민들이 보내준 신뢰를 마음에 새기면서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말로 첫 대국민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소연정입니다. 이 박근혜 대세론으로 시작됐던 28대 대선 레이스 이변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박현 기자가 대선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대선 전초전인 지난 4.11 총선. 백석도 힘들다던 총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진두지휘하면서 과반을 달성해냈습니다. 이어 지난 7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꾸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세론 앞에서 경선은 무의미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역대 최다인 84%를 득표했습니다. 대세론에 유일하게 제동을 건 후보는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의 지지도는 박근혜 당선인과 호각지세였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지지율은 정체 국면을 맞기도 했지만 뚜렷한 하향세 없이 고정 지지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선거 초반 열세를 면하지 못하던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 선언과 막판 지원 활동에 힘입어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 12일에 마지막으로 실시됐던 KBS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인의 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박 후보의 우세가 역전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추월해서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제3의 후보 없는 팽팽한 양강 대결. 투표율이 75%를 넘으면서 야당에게 유리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결국 이변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네, 첫 여성 대통령 시대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들을 통해 전망해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집권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이른바 완전 국민 경선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공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정수 조정을 통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 특별감찰관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도 내놨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기업 개혁을 위해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겠지만 출자 총액 제한제 부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시급한 대상부터 챙기자는 선별적 복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암과 심장병, 중풍과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치료비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늘리고 학자금은 사실상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아예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 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되 시기를 못 박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군복무 기간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인수위를 중심으로 중요 역할을 담당할 캠프 핵심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그 면면을 임승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의 오랜 갈등을 끝내고 돌아온 친박계의 좌장 김무성 전 의원. 박 당선인 대선 캠프인 국민행복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이번 대선전을 이끌었습니다. 친박계 4선 의원인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 그리고 두 번이나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권영세 종합상황실장도 당과 캠프의 탄탄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학재 비서실장, 그리고 선거 때마다 박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당선인의 눈과 입이 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 사령탑으로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가장 먼저 손에 꼽힙니다. 경제 민주화 공약을 진두지휘하면서 다소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당선인을 끝까지 지원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확신에는 전 변함이 없음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바입니다. 정치쇄신 특별위원회를 책임진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김광두 힘찬 경제추진단장과 안종범 정책 메시지 단장 등도 박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의 핵심 인사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함께하다 이번 대선 유세 일정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이춘상 보좌관과 김우동 팀장 등 당선인 뒤엔 수많은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현직 대통령 못지않은 밀착 경호가 시작되는데요. 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예우는 어떤지 알아봅니다. 윤영란 기자입니다. 새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 취임 전까지 2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대선 후보 때와 비교해 당장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질 부분은 국가 원수급의 경호입니다.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온 전담 경호대가 밀착 경호하고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도 지원받게 됩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해외 순방에 나설 경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대 외 경찰의 자택 경호도 시작됩니다. 숙소는 사저에 머물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마다 취임식까지 사저나 안가 중 한 곳을 이용하거나 두 곳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도 있어서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결정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함께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합니다. 차량 이용 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이나 유무선의 국가지휘통신망 등 교통통신 등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 월급은 없습니다.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이제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점을 바라고 있을까요? KBS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가까운데 너무 슈퍼 이런 백화점들 많아서 재래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안 되고.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까지 경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번에 한번 잘 경기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좀 아이를 편안히 맡기고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사내 보육시설을 좀 증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병비가 제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간병비 지원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저는 저희들과 제 친구들이 학교에 갈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반값 등록금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해서 올바른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우대받는 그런 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고향은 황해도 수안군 뱀입니다. 근데 남북 통일 돼가지고 고향 땅은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인들도 행복해야 될 거는 어렵은데 대통령께서는 꼭 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 마음들이 좀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전부 편안해질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모두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5년간 여야 정당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 승부까지 왔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보수 정권 탈환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 초기, 진보 진영 반격의 신호탄은 광우병 촛불 시위였습니다. 야당은 그 이후 정부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과 행정수도 이전 등 대형 이슈를 놓고 정부와 철저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인사와 감세 정책 등의 파상 공세를 퍼부으며 현 정권을 민생 파탄, 비리 무능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을 과거 집권 때 약속도 뒤집어버리는 무책임한 발목잡기 세력, 나라 안보를 맡길 수 없는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수 진보 간의 진검승부는 올해 대선 국면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선 전초전인 4월 총선을 전후해선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더니 보수 진보 진영 후보가 확정된 뒤엔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대선전이 가열되면서 여야는 서로 실패한 친노 세력의 부활, 이명박 정부와의 공동 책임론을 거론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교체는 실패한 참여정부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으로 지난 5년의 정치를 함께 끌어왔습니다. 1년의 총력전 속에 양측 지지층이 총결집하다시피 한 이번 선거에서 결국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김영대입니다. 네, 새해 경제도 참 어려움이 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경제계는 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대통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경제계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무엇보다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박 당선인이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국론을 아우르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데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만큼 경제민주화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야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이 통합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네,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들마다 이 박근혜 당선인 소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독재자의 딸, 한국 첫 여성 대통령. 주요 외신들이 한국 대선 결과를 보도하는 열쇠말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미국 방송 CNN은 독재자의 딸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오르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 사회 내부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So really it's been quite difficult for Park Geun-hye to emerge from the shadows of her father. She also back in September apologized. 영국 BBC 방송도 박근혜 당선인이 한국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다면서 간발의 차로 당선된 만큼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erms of people who see her legacy, her past as an obstacle to her being a modern democratic president, I think she's going to have to work quite hard. 로이터 통신은 보수주의자들이 박 후보의 당선으로 박 전 대통령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신화통신은 박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보수 정권이 5년 동안 연장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네, 애써 이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던 재외 국민들도 개표 상황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새 대통령이 통합을 이루고 재외 국민들을 더 포용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박영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부 시각으로 오늘 새벽 80% 육박하는 투표를 과시했던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은 지지 정당 따라 두 곳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KBS의 출구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분위기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고령인 제1동포 1세들은 민단 사무실에서 국민의 선택을 지켜봤습니다. KBS 위성 채널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식당에 모여들어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재외 국민투표엔 16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사는 곳은 제각각 다르지만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만큼은 컸습니다.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경제 발전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시고 또 우리 교민들에게는
한국 시민권을 다시 딸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라도 우호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되신 분을 위주로 해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유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과 이중 국적 허용 범위 확대 등 피부에 와닿는 교민 지원 방안도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세대 간 이념 간 갈등과 대결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네, 이번 대선 투표율 75.8%입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요. 87년 대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대선 투표율이 처음 반등한 겁니다. 최형원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투표소 바깥으로 100m 가까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투표소로 들어서는데 걸리는 시간만 길게는 30분. 영하의 매서운 추위도 투표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이 정도 추위는 충분히 각오할 만큼, 감내할 만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대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5.8%. 4,050만 유권자 가운데 3,072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5년 전 17대 대선 당시보다 12.8%포인트 높고 10년 전 16대 대선 때보다도 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투표율도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초박빙 승부 속에 선거 열기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로 꼽힙니다. 자신의 한 표가 지지 후보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대선이 세대별도 양극화되어 있지만 또 보수 대 진보, 이념 양극화가 워낙 심화된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강세 지역인 대구와 광주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지역은 각각 지난 대선에 비해 12.9%포인트, 1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승부처이자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과 경남, 대전의 투표율도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이 밖에 인터넷과 SNS를 통한 투표 동료 활동이 활발했던 것도 투표율 제고에 기여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대통령의 딸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박근혜 당선인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1952년 2월 2일 대구에서 박정희 육군 중령과 교사 출신인 유경수의 첫 딸로 태어났다. 박근혜는 초등학생 시절 개구쟁이였다고 자서전에서 밝혔다. 당시 모래주머니 놀이, 고무줄 놀이, 공기놀이, 세 종목을 두루 잘하면 동네 골목대장으로 등극할 수 있었는데 나는 골목대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박근혜는 서울 원효로에 있는 성심 여자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친구들은 대통령의 딸 같지 않았다고 말한다. 공부 잘했죠. 공부 잘하고 노력했고 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때문에 또 자기가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갑작스러운 서거를 맞아 급히 귀국한다. 어머니를 잃은 큰 슬픔은 박근혜에게 시련의 시작이었다. 박근혜는 유학을 중단한 채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다. 1979년 10월 박근혜에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이 또 찾아왔다.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의 서거는 박근혜에게 참담한 고통이었다.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신당동으로 돌아간 박근혜는 1980년대에는 영남대와 유경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1989년엔 박정희 대통령 서거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추도식을 열기도 했다. 90년대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박근혜는 각지를 여행하고 글을 쓰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 삶을 다시 일으킬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박근혜는 1998년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 여러분과 힘써서 이루신 공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맞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 2004년에는 불법 대선 자금 문제로 큰 위기에 놓여있던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당을 살려냈다. 2년 뒤 지방선거 유세 중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또 2008년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는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던 박근혜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 다시 나섰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근혜는 당명과 당원 등 모든 것을 바꾸며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19대 총선에서 과반인 152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직의 재도전을 선언한 박근혜는 후보 경선에서 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선 후보가 됐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11월 27일 대전역에서 첫 공식 유세를 시작으로 박근혜는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 현대사 속에서의 파란과 굴절을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굴절을 딛고 일어나는, 그리고 21세기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도 역시 우리한테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필요했다. 그게 국민의 선택 아니었던가. 1979년 청와대를 떠난 지 33년 만에, 그리고 1997년 정치에 입문한 지 15년 만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박근혜.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 대통합을 역설한 박근혜. 국민은 그 약속이 실현되길 고대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약속했던 대통합을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을 어떻게 포용할지가 핵심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내내 통합과 초당적 국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가 하면 전태일 재단 방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야당 인사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키는 국정쇄신 정책회의를 열겠다고 했고, 정부 출범 이전에 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도 제안한 상태입니다. 국정 현안들을 야당과도 상의하고 대화와 타협이 함께 가는 국정 운영을 펼치겠습니다. 이젠 실천할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과 야당의 상실감을 고려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 뚜렷하게 갈린 표심은 통합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탕평 인사와 균형 발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도 전화를 걸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제안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방명록 글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주변 4강 대사들과 잇따라 만난 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축하 전화를 받는 등 외교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신뢰 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문재인 전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고, 문 전 후보는 민주당이 국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대위 해단식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지 이번에 않으셨던 우리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가 잘 챙기고 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받으며 승리의 감격도 나눴습니다. 해단식에 앞서 가진 선대위 오찬에선 이번 대선 공약이 국민에 대한 진심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빚을 갚는 심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고 이춘상, 김우동 씨 납골당을 찾아 당선 소식을 전하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지역, 성별, 세대를 넘어선 대탕평 인사로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끊겠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 통합을 기치로 한 향후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기자회견 첫 일성은 국민 대통합. 지역과 성별, 세대 구분 없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 실천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생과 공생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문재인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나 문재인 후보님 모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을 위한 마음만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다시금 확인된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지적하며 주변 국가의 신뢰 외교를 통한 평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기자회견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향후 전국 운영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명박